1576년 2월 선조 9년에 치러진 신년시 묵과에서 총 29명의 묵과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이날 묵과에서 1등으로 장원 급제한 자는 33세의 문명신이었고 그의 뒤로 성적순에 따른 28명의 묵과 급제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12등으로 합격한 31세 무관의 이름 단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 그는 16년 뒤에 발발한 임진왜란에서 조선 수군을 이끌고 한산해전, 명량해전, 노랭해전 등 왜군과의 여러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내는데 신년시 묵과에서 12등으로 합격한 그 무관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오늘날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묵과에 급제하던 날 함께 이름을 올린 28명의 묵과 급제 동기들에 대해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다. 이순신과 함께 그 어렵다는 신년시 묵과를 통과한 그들이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시기에 조선군의 중심에 서서 왜군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순신과 동시대를 살아간 그들의 발자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순신의 동기들 중에는 임진왜란을 맞아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왜군과 치열하게 싸운 무관들이 있었는데 신년시 묵과 2등 박종남은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조선군과 백성들을 격려하던 광해군의 호위대장으로 근무했으며 진주목사로서 부산에 주둔 중인 왜군의 북상 시도를 저지했고 이후 전라좌수영의 주사조방장으로 임명되어 이순신을 보필하며 한산대첩을 비롯한 다수의 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승리에 힘을 보탠 유능한 무관이었다. 이후 그는 상주목사, 광주목사, 회령목사에 전임되었다가 1601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신년시 묵과 5등 송봉수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1592년 4월 15일 부산 동래성에서 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통솔하는 약 2만의 왜군 선봉대를 상대로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끄는 조선군과 함께 성이 함락될 때까지 혈투를 벌이다가 결국 적의 칼날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다. 오늘날 부산 동래구의 송공단에는 송봉수의 항전과 순절을 기리는 송봉수 순남비가 세워져 있다. 신년시 묵과 6등 원인은 함경도의 종성 판관으로 재직하던 1583년 1월 함경도 육진 지역에서 임진왜란 이전 조선에서 발생한 최대의 전란이라 평가받는 니탄계의 난이 발발하자 온성부사 신립과 함께 니탄계의 난을 진압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때 건원보 검관으로 근무하던 이순신도 여진족의 반란을 주도했던 우울기내를 생포하는 군공을 세웠다. 이후 1588년 1월 원인은 재차 이순신과 함께 녹둔도를 공격했던 여진에 대한 보복전으로 단행한 시전부락 정투에 참전했는데 시전부락은 녹둔도를 침입했던 올간 울적합이 거주하던 함경도 경흥부 무의보 건너편에 위치한 여진 부락으로 좌골격장에 임명된 원인은 궁병을 통솔해 여진 기병대의 돌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이순신은 화기부대의 지휘관인 우화열장이란 직책을 맡아 조선군의 화력을 담당하면서 조선군이 시전부락을 차근차근 짓밟으며 피해 복수를 완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때 이순신과의 악연으로 유명한 원균도 후방지원군의 지휘관인 일기원장으로서 시전부락 정토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시전부락 정토 이후 조정에서 이순신을 전라도의 정읍평감으로 원희를 함경도의 불영부사로 발령하며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얼마 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가토 기요마사가 통솔하는 2만의 왜군이 함경도로 진군하자 원희는 1592년 7월 17일 함경도 병마절도사 한극함과 함께 육진의 조선군 병력 1천을 규합하여 해정창에서 이들에 맞서 항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만다. 신년시 묵과 11등 이경록은 효령대군의 7대 손인 왕친금수저로서 선정관과 단성, 하동, 고령의 현감으로 재직하다가 1587년 4월 경흥부사로 영전했으나 같은 해 9월 한참 추수 중인 녹둔도를 침입한 골간울적합 여진을 맞아 당시 조산보만호 이순신과 함께 적은 병력으로 힘들게 이들을 격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군 11명이 전사하고 국민 160여 명이 납치된 피해를 두고 책임을 물은 조정에 의해 이순신과 함께 파직을 당하게 된다. 다음 해인 1588년 1월 조선군의 우골격장으로서 시전부락 정토에 참전한 이경록은 동상에 걸려 오른손이 불편한 상태에서 화살을 4발이나 맞고서도 적을 격퇴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권이 되었고, 이후 이경록은 김해 부사를 거쳐 나주 목사로 재직하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장 김천희를 도와 전공을 세우며 통정대부로 승진하게 된다. 1593년 이경록은 제주목사 겸 제주진 병마첨 절제사로 임명되어 왜군의 침략에 대비해 제주를 촘촘히 방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순신이 통솔하던 전라좌수영에 필요한 물품을 꾸준히 지원하며 조선수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일조했다. 전란 내내 조선의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경록은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약 2달 뒤인 1599년 1월 5일 조선의 승리를 목도하고 제주관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신년시묵과 십구등 윤사공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에서 이순신의 부관으로 종군하고 있었으며 1592년 5월 29일에 벌어진 사천해전을 앞두고 이순신이 윤사공을 전라좌수영의 유진장으로 임명했다는 장계의 기록이 남아있다. 유진장은 이순신이 전라좌수군을 이끌고 출정하는 동안 왜군으로부터 전라좌수영을 방비하는 직책으로, 간단히 말해 아군이 적군과 싸우러 출정한 사이 적군에게 본진이 빈집털이를 당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책이다. 이후 윤사공은 한산해전에 출전하여 적선 2척을 납포하고 왜군 6명을 척살하는 전공을 세우지만 (1592년 9월 1일에) 벌어진 부산포 해전에서 안타깝게도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만다. 신년시묵과 26등 구사직은 가리포 첨사로 재직하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라좌수사 이순신 휘하의 중의우장이 되어 1592년 6월 7일 거제 율포 앞바다에서 벌어진 율포해전과 1592년 7월 8일 통영 인근 견내량에서 벌어진 한산해전에 참전하여 조선수군의 대승에 기여했다. 이후 구사직은 황해병사, 원주목사, 충청병사, 경기수사, 전라병사, 수원부사 등 주로 고위지방관으로 재직하게 되지만 청렴하긴 하나 능력이 부족해 직무에 태만하고 일처리가 방만하다는 이유로 자주 채직이나 파직을 당하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611년 10월 18일 사원부가 광해군에게 수원부사 구사직에 파직을 요청하는 기록이 실록에서 다루는 그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 되었다. 신년시묵과 28등 이충신은 간성군수로 재직하던 중 전란이 발발하자 정병과 의병을 규합해 충청도로 이동한 뒤 1592년 4월 28일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이 지휘하는 조선군 기병들을 지원하며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마스라 시게노부 등이 이끄는 1만 8천 병력의 왜군에 맞서 혈투를 벌이다가 최후를 맞이했다. 신년시묵과 24등 박대남은 당시 23세의 나이로 묵과에 합격한 최연소 급제자였으나 막상 사료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가 무관으로서 왜군과 전투를 치렀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조응록의 죽계일기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박대남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죽계일기는 임진왜란 당시 병조정랑을 지낸 사관 출신의 문관인 조응록이 1592년 11월부터 1615년 12월까지 약 24년간에 걸쳐 작성한 공신력 있는 관직일기인데, 1596년 4월 24일자 죽계일기에는 박대남이 남해 영감으로 제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순신이 작성한 난중일기에도 1596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박대남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박대남이 남해 연령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친분이 꽤 두터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은 박대남과 자주 교류를 했고, 박대남도 남해 영감으로서 전라좌수영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왜군의 동태를 정탐하는 등 전라좌수군의 전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파직된 이순신에 이어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난 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이 조선수군의 전력을 재건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도 박대남은 변함없이 이순신을 도우며 조선수군의 전력을 재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597년 9월 13일자 난중일기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박대남에 관한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 신년시 묵과 21등 45세 최고령 급제자 남치온도 65세의 노구를 이끌고 1596년 7월 12일과 17일 이순신을 두 차례 방문했고 이순신이 그를 동년이라 칭하는 난중일기상의 기록을 토대로 남치온도 예전부터 이순신과 동년으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터라 더는 남치온의 이력에 관해 알 도리가 없다. 이순신의 동년 중에는 이렇게 전란 속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전하거나 군 전력 강화에 적극 지원한 자들이 있는 반면 전란 중에 무관으로서 칼을 잡고 전장에 나서기는커녕 불명예만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자들도 있는데 신년시묵과 사등 유몽경은 1589년 1월 21일 조정의 불차 채용 정책에 따라 지방관이 되어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는데 임진왜란 중에 진행된 강화교섭이 결렬되고 일본이 재차 조선을 침공하면서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1597년 9월 7일 조명연합군은 전라도를 거쳐 북진 중인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충청도 직산으로 진군하게 되는데 당시 안성 군수로 재직하던 유몽경은 직산에서 지척에 있는 안성을 버리고 타지로 도주했으나 막상 그의 예상과 달리 조명연합군이 직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왜군이 퇴각하게 되자 런몽경, 아니 유몽경은 서둘러 안성으로 귀환하지만 1597년 9월 10일 퇴각하던 왜군이 유몽경이 자리를 비운 안성을 공격하여 노략질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구휼미와 군량으로 사용하고자 안성에 보관 중이던 식량을 모두 약탈당하게 된다. 결국 유몽경은 배직도주와 실책의 죄목으로 추포되었고 1598년 1월 12일 의금부에서 군법에 따라 그를 차명에 처하도록 추청하고 선조가 이를 허가하면서 유몽경은 다음 날인 1598년 1월 13일 참수를 당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전란 중에 칼보다 책임을 먼저 내려놓은 한 무관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 신년시묵과 23등 김성업은 전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601년 12월 29일 장년 현감으로 임명되었으나 현감으로 부임한 지 막 1년이 되었을 무렵인 캐롤이 울려 퍼지는 1602년의 크리스마스에 1602년 12월 25일 백성들을 부당하게 수탈했다는 죄목으로 사헌부에 의해 탄핵되어 파직당하고 만다. 그리고 이후 그는 관직에 복직하지 못했다. 이순신의 동년 중에는 전란 중에 종군하진 않았으나 왕실을 호위하며 피난기를 호종한 자들이 있었는데 신년시묵과 8등 김대기는 낙원 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1587년 7월 24일 전라자수사 이천이 소집한 해상 군사훈련에 불참하여 곤장을 맞는 처벌을 받았다. 이후 왕실의 경호를 담당하는 내금위 소속의 내관으로 발령을 받은 김대기는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황해도 수안으로 피난을 떠나는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 일행을 호종하였고 김대기는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599년 7월 24일 조정으로부터 숙마 한 필을 포상받게 되는데 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김대기에 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순신의 동년 중에는 색다른 이력의 소유자들도 있었는데 신년시묵과 13등 민사주는 성종의 사위였던 여천이 민자방의 증손으로 왕실의 먼 친척인 금수저 집안 출신이다. 민사준이 중앙군의 무예를 시험하고 연마시키는 훈련원 습독관으로 재직 중이던 1580년 그의 딸이 선조의 후궁으로 간택받아 입궐하게 되는데 그녀가 훗날 정일품 빈으로 책봉되는 정빈민 씨이다. 그는 딸의 후광을 입고 고속 승진하여 고령첨사와 강화도 부사를 거쳐 무관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품계인 정삼품 당상관직 절충장군에 제수되는데 아니 누군 전장에서 목숨 걸고 쇠 빠지게 싸우며 정삼품 전라자수사가 되고 종이품 상도수군 통제사가 되는데 어이가 없네. 어쨌든 민사주는 선조와 딸 덕분에 무관이지만 한평생 전장에 나서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역시 인생은 민사준처럼. 한편 다른 신년시 묵과급제자들에게선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최후를 맞이한 무관도 있었는데
신년시묵과 29등 이방좌는 전란 당시 중령에서 조방장으로 종군한 뒤 광해군 제2기에 홍천 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성희씨 가문으로 출가시키며 사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 북변 방어의 보루 이괄이었다. 무관이라 거친 구석은 있어도 가족에겐 살뜰한 사위라며 이괄을 아끼던 이방좌는 그 사위가 북방의 정예병력을 이끌고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역적의 장인으로 연좌되어 처형되면서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자, 이쯤 되면 신년시묵과 1등 장원급제자인 문명신, 그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뒤져봐도 딱히 뭐가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문명신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으며, 그가 왕실을 호위하고 국왕의 근거리 경호를 담당하던 겸사복 소속이란 정보가 그에 관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인지라. 선조가 1592년 4월 한양을 떠나 5월 평양성을 거쳐 6월 평안도 의주까지 몽진하는 길을 호종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뿐, 문명신은 신년시묵과 장원급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에 관해 기록된 내용이 전혀 없다. 아울러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신년시묵과 급제자들 역시 그들이 소속된 조직 이외의 기록들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 이순신의 묵과 급제 동기들은 전란 속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궁금해서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기록을 살펴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의 전쟁사에 있어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는지 새삼스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1576년 신년시묵과의 장원은 문명신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중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막상 전란으로 무너져가던 조선을 구해낸 이는 장원급제자가 아니라 12등의 묵과 재수생인 이순신이었다. 역사는 누가 1등이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